안녕하십니까. 네. 5월 보험 칼럼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홍보위원인 조미도입니다. 5월은 아무래도 날씨가 조금 더워지고 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계절이죠.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급성 농양을 호소로 하는, 주소로 하는 환자분들의 내원일이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강 내 소염 수술을 각 의료기관에서 청구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구강 내 소염 수술과 그리고 수술 처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강 내 소염 수술 진료 수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치은농양, 치관주의 농양을 절개한 경우, 그리고 나는 치조농양, 구개농양 절개, 다는 설 또는 구강조 농양 등, 그리고 라는 악골골염, 그리고 악골골수염 등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외래에서는 가나 나에 대한 구강 내 소염 수술은 진행하지만 다 또는 라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24시간 항생제를 투여해서 염증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들이 더 많아서 실제로 가나 나에 대한 것은 외래에서 많이 진료하고 있고 다나 라에 대해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입원실이 있는 곳으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강 내 소염 수술의 경우에 진료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이 나와 있으니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구강 내 소염 수술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내 소염 수술의 경우에는 다발성 농양으로 구강 내 소염술을 동시에 2개소 이상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하 좌우로 부분에서 주된 부위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해주고 그 외의 부위는 소정 종수의 50%만 인정을 해주기로 심사평가원의 심사고시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루 최대 인정 기준은 200%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 좌우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기준이 2분의 1학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16번, 26번, 36번, 46번 이렇게 네 부위가 각각 농양에 이완되어 구강 내소염 수술을 동시에 시작했다라면 이 경우에 첫 번째 부분만 100% 인정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50%인데요. 이렇게 네 부위를 다 IN 구강 내소염술을 청구를 하게 되면 횟수로는 2.5회가 나오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이 기준에 의하면 첫 번째 부위 100%, 나머지 부위 50%, 다만 하루 최대 200%까지 다 해서 횟수는 2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합사에 대해서 별도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취 하에 절개법에 의한 시술로 인정되기 때문에 마취 없이 선정되는 경우에는 기본 진찰료로 조정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서 항상 구강 내 소염 수술의 경우에는 마취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고 또한 절개에 대한 근거인 즉 블레이드에 대해서 진료 기록부에 꼭 근거를 남겨두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한 구강 내 소염 수술과 같은 경우 다수 건에 있어서 이후에 후처치 등 연계처치가 이행되지 않을 때는 진찰료와 마취료만 산정될 수 있으므로 꼭 가급적이면 구강 내 소염 수술 후에 후처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물론 우리가 후처치에 대해서 산정할 수 있는 어떤 예약을 했더라 하더라도 환자의 미내원으로 인해서 실행되지 못하는 것들은 또한 진료기록부에 꼼꼼히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강 내 소염 수술의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재수술을 한 경우에는 100% 산정이 가능하고 또한 치아후식증, 만성 치주염과 같은 상병명으로 산정할 시에는 해당 행위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급성 농양이나 급성 근단 농양 등의 또는 급성 치주염과 관련된 이런 상병들을 이용해서 청구를 하셔야지만이 인정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강 내 소염 수술과 같은 외과 수술 후에 후처치가 이어서 연계되어야 하는데요. 수술 후 처치의 경우에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가 단순 처치도 있고요. 그리고 나 대수술 후 처치, 그리고 다 수술 후 염증성 처치, 배액관 교환, 그리고 라 후출혈 처치 이렇게 네 가지의 후처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 단순 처치의 경우에는요, 수술 후 2일부터 시행하는 간단한 소독 또는 봉합사 제거,
환부 체크 시 산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외래에서 할 수 있는 소수술에 대한 후처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 대수술 후처치는 이치관 크기 이상의 낭종 제거를 한 경우나 또는 배액관을 제거 시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다의 수술 후 염증성 처치는 배액관 교환은 염증과 배액관 교환에 대한 수가는요. 염증과 농양 배출을 위해 배액관을 교환하여 삽입하는 경우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의 경우 후출혈 처치는 수술 후 1일부터 지혈이 안 돼서 마취하고 봉합 또는 마취 후 지혈제를 삽입하거나 봉합을 하는 경우 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배액관을 제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가인 단순 처치를 많이 산정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한번 이런 경우 대수술후 처치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으실 것 같고 또 배액관을 교환하는 경우에 역시나 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 경우에도 배액관을 교환한 경우에는 내역을 작성하시고 다인 수술 후 염증성 처치를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대 구치부에 대해서 구강 내 소염수술 즉 치조농양에 대한 절개배농을 시행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방사선 진단 검사 그리고 술 후 실크까지 이렇게 봉합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 한 이틀 정도 있다 배액관, 삽입한 배액관에 대해서 아마 농양이 조금 많이 대농이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일반적인 드레인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액관을 이제 삽입을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배액관을 삽입하고 배액관을 다시 교환해 주는 경우, 일부 제거하고 다시 삽입을 해주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수술 후 염증성 처치 배액관 교환이라는 해당 수가를 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5월 14일 날은 12일 날 교환한 배액관을 이제 제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나인 대수술 후 처치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고 아직도 코로나19의 감염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은 5월 동안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